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신문. 방금 전 종료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자, 김지윤 기자, 윤 대통령 구속 심사 언제 끝난 겁니까? 윤 대통령 구속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서울 서부지법 형사법정에서 열린 오늘 구속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원 현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고 윤 대통령 호송 차량은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직행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쪽은 차정현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8명이 참석해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그러한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구속심사는 공수처가 먼저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미리 준비해온 PPT를 띄우고 각각 70분씩 영장 발부와 기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심사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를 직접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경찰은 서울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법원 진입을 시도한 시위대 10여 명을 연행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40분간 쉼 없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판사 앞에서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진 게 많다며 민주당발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언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건 오후 4시 35분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차은경 부장판사를 향해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통치행위이고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발 가짜뉴스가 많다며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마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배경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나 비상계엄을 2번, 3번이고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이후 법원 절차에 직접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풀려나면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약 150여 쪽.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며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에도 대국민 담화, 자필 편지 등에서 계엄을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속 사유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면 2차 계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바꾸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확신 없이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확신범이라는 건 죄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논리를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이 공수처는 오늘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8명, 공수처 검사 6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 가운데 자리했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해 심사에 대비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참석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두 8명입니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법정 중앙에 앉았고 공수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로 마주보며 착석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보기에 오른편에 자리를 잡았는데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 윤갑근, 김홍일 등의 변호사들이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의 왼쪽에 위치했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참석해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피의자 한 사람의 구속영장 심사에 이렇게 많은 검사와 변호인단이 출석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공수처 측이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건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의 유지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막아내지 못하면 이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에 총력전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전용 차량 대신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경호를 받으면서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통통제로 30분 만에 도착했는데 법원 앞에선 일부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기도 했습니다. 김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장 심사를 앞둔 오후 1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섭니다.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합니다. 호송 차량 앞뒤엔 검은색 경호 차량들이 줄곧 호위하며 함께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 후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지만 이번엔 호송차를 탔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량과 신호를 통제하면서 도로는 텅 비었습니다. 취재진 차량이 접근하자 오토바이 등을 동원해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도 꽉 막힌 반대편과는 달리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에 진입하려던 차량들을 통제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마포대교를 넘어온 호송 차량이 서부지법에 도착하자 성난 지지자들이 차량을 막아서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엄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오후 1시 53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30분 만에 도착한 겁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 참석은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당초 불출석하겠다고 했었지만 변호인단과 면담 끝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보도에 송진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탄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구속영장 심사에 대통령이 출석할지 취재진들이 물어도 변호인단은 말을 아꼈습니다. 이따가 얘기할게. 약 1시간 20분 동안 접견을 마친 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아침 입장을 바꾼 겁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출석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것인 군 장성들, 경찰청장을 이렇게 구속하는 이 잘못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직접 출석해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판사에게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판 시작까지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기회가 없는 만큼 구속심사에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하기로 마음먹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다는 소식 서부지법에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6시 53분에 끝났으니까 5시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밤 늦게까지 할 거라는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보다는 좀 일찍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영장 심사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5분 정도 최종 발언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발언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오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또 법리 문제 등을 충실하게 설명을 했다.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도요,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곧 서울 서부지법을 떠나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에 들어올 때처럼 법무부 호송 차량 똑같이 이용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어제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심사에는 안 나온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표면적으로는요, 대통령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직접 출석해서 설명을 하기로 했다. 이게 변호인단 설명인데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만약 심사에 불출석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점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구속심사에 불출석했을 때는 방어권을 포기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변호인들이 대신 영장심사에 나서더라도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의 말을 좀 보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안 선 겁니까? 못 선 겁니까? 네, 제가 법무부에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윤 대통령 의사와는 무관하게 체포된 피의자 신분이라서 제한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체포된 피의자는 법무부 교정직원의 개호 활동에 따른 동선을 따라야 하거든요. 윤 대통령이 실제로 공개 입장 표명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는지는 확인되지가 않았지만 대중에 설 경우에 경호 문제가 추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체포 피의자의 동선을 벗어났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해도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받아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오늘 윤 대통령이 탄 차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호차가 아니라 법무부 호송차였잖아요. 이게 중형 승합차인데 안에는 경호처 직원들도 탈 수가 없었고 피의자인 윤 대통령 또 교도관들만 탔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속심사에 어떤 영향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심사에 출석한 거잖아요. 이 피의자가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명분이 생겨서 판사 입장으로서는 결론을 내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이 현직인 국가 원수가 법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직접 호소하면 판사로서도 참 고려할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이 윤 대통령 오늘 발언 기회를 얻어서 약 40분 정도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경위
혐의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영장 심사 결론은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면서 영장심사 시간도 좀 길어졌거든요. 이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하게 됩니다. 오늘 밤보다는요, 내일 새벽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살펴보면요. 당시 이 구속영장 심사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서 8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신문이 끝난 다음에 결론이 나오기까지도 참 오래 걸렸는데요. 이 신문 내용을 정리한 판사가 최종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이 수감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하는 거라서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다른 구치소로 이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구속이 되면 최장 20일 안에는 재판이 넘겨질 텐데요. 구속 상태로 만약 재판에 넘겨진다면 이 재판 시작 후에도 법원 포토라인에 설 기회는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수감 기간에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에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 즉시 석방되고요. 대통령 관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불복 절차가 또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 이 부당성을 법원에 가려달라고 하는 구속적부심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은 관할권을 어긴 위법영장이다. 이 주장 계속 해왔는데요. 지난번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을 때처럼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앞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서 현장엔 4천 명이 넘는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이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리고 있는 마포구 서울 서부지법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심사가 열린 서울 서부지방법원 정문 앞입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이곳 법원 앞 도로는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가 서부지법 앞 집회에 합류하면서 경찰 비공식 추산 4만 4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서부지법 근처 인도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 호송 행렬이 법원에 도착한 오후 2시를 전후로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뚫고 도로를 차지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해산 명령을 했지만 지지자들은 계속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즉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 버스로 친 차벽을 철거하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경복궁 인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려 경찰 비공식 추산 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 천만 집회가 열린 서울 서부지법과 도심 곳곳은 교통이 통제되면서 우회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현재 서부지법만큼이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곳 바로 서울구치소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보인 기자, 아직도 구치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구속심사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심사가 마치고 나서 공수처의 구속심사가 거절되면 이곳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거란 소식에 이 모습을 지켜보려는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 서부지법으로 향하는 윤 대통령 호송차 행렬이 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오자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며 이 모습을 지켜봤고요. 이후에는 윤 대통령 구속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려고 지지자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렸는데요. 경찰은 양측이 충돌하거나 윤 대통령 호송 행렬에 난입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력 3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용동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것을 나와 용산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부지법에서 서울구치소까지 이동 동선이 길고 현직 대통령 신부님을 감안해 대기 장소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법에서 9시간 가까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뒤 법원 옆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작년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구속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미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이 대부분 다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할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일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에 재작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기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법원이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다면 사회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관저 버티기 등을 봐도 적절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엇갈리는 정치권 목소리는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경호처 내에서 강경파로 꼽혔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오늘 경찰 출석 후 체포됐습니다.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본부장은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 등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강경문 주도하면서 경호처 사병화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이래 좀 하셨습니다. 직원들 무기 사용 무장할 것 지시하셨나요? 아니. 이 본부장은 어제 체포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강경파로 꼽힙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 배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영장을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경찰 출석 직후 체포됐던 김 차장도 오늘 다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차장 측은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실제 이를 두고 사법부 내에서도 논쟁이 붙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지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는 게 맞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 수사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는 거라면 본말이 전도된 논리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댓글을 단 판사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경찰이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황운서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내란죄로 수사하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비춰볼 때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국가 안보 체계나 헌법재판 절차 등 사법 절차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 적부심도 기각된 만큼 내란죄 수사엔 문제가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 법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했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 특검법이 악용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손인혜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야당 주도의 내란 특검법은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입니다. 7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수사 대상을 대폭 줄였는데 국회 점거 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등 6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한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은 반박했습니다.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 브리핑 조항이 그대로 있고 또 인지사건 조항도 남아있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외환과 내란 선전을 삭제했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외환죄와 내란 선정 선동죄도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인지수사로 내란 동조행위, 즉 관저 앞에 간 여당 의원들도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정적을 겨냥한 무한 수사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안철수 의원만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공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1차 특검법에 대해 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합의를 강조했는데 여야가 엇갈린 주장을 하며 현재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여야의 시선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했습니다. 야당은 사실상 합의문이라며 국무회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어 최 대행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되었고 거대 야당은 특검법 여야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양당 원내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만났지만 제2요구권 관련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추모식이 특검 이야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취임 직후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야당의 편에 섰던 만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 합의를 강조했던 최 대행의 당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독소 조항이 없는 여야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민주당 자체안이 통과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거부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외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북극 한파가 예상되면서 40년 만에 실내 행사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서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준비가 한창이던 미국 국회의사당 광장. 녹지 않은 눈 사이로 의자와 철제 담장들이 잔뜩 설치됐지만 준비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을 고작 사흘 앞두고 실내에서 취임식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다며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취임 연설 등을 의사당 로툰다울에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워싱턴엔 최근 한파가 몰아치고 있고 취임식이 열리는 20일 최저기온은 영하 12도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실내 취임식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이후 40년 만인데 당시에도 최저 영하 14도의 강추위가 이유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장소 변경에 취임식 준비 인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로툰다울은 700명 정도만 수용이 가능해 당초 의사당 야외 취임식에 참석하려던 대다수 사람들은 근처 경기장에서 생중계로 취임식을 보게 됐습니다. 퍼레이드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I've got 6 tickets. We're going to be sitting there in the freezing cold, watching it on the screen when they're indoors. I think maybe we'll skip that. Kind of funny to me. We could have just watched the live stream at home. We came all the way here. 한편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첫 취임식 때와 마찬가지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썼던 성경책과 자신의 어머니에게 받은 성경책을 사용해 대통령 선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우리 재계 인사들도 취임식 참석을 위해서 속속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미국과의 소통 창구가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국내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를 만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에게 취임식 후 무도회까지 초대받았는데 대미 소통 채널이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가로서 맡은 바의 임무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대미 창구가 빨리 이제 개선돼서 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자리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만나야 되겠죠. 국내 재계 인사 중에서는 미국에 상장한 쿠팡 김범석 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이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5대 그룹 총수 중에는 초청받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 취임식에 $100만 기부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은 트럼프와 별도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대표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기존 관례에 맞춘 것이지만 국가 부주석이 참석하는 중국이나 외무상이 참석하는 일본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 외교의 공백 속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재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남영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나경원, 김대식,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는데 출국장인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는 겁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진 속 인물 나경원, 김대식, 조정훈 의원 보이시죠? 여야 방미단과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측으로부터 개별 초청을 받아서 취임식에 참석하는 건데요. 자세한 공식 일정은 밝히진 않았지만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국내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고 경제, 외교, 안보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 보니까 과거에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던 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1월 그 취임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과 미국 또 115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여러 현안들 함께 의논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국장에서의 기자회견이나 환하게 웃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참석을 하는 건데 여당 의원의 표정이 왜 어두운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에 구속 심사를 받았잖아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조정훈 의원은 SNS에 무거운 마음으로 미국에 떠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딱 한 표. 어제 특검법 표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 이탈표는 단 한 표였습니다. 바로 안철수 의원입니다. 안철수 의원, 어제 여당의 유일한 찬성표였던 겁니까? 맞습니다. 여당에서 유일했습니다. 어젯밤 본회의장안 모습을 준비해봤습니다. 찬성표를 던지기 전에 고심이 깊었을까요? 1차 때 찬성했던 김예지 의원 옆에서 턱을 개고 앉아있는 안 의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 잠시 서울 서부지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다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파란 색깔 호송 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에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네, 오늘 오후에도 법원에 출석을 할 때 앞뒤로 이제 경호 차량이 붙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30분 가까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올 때 교통 통제를 통해서 아마 이 구치소로 이동하는 중에도 교통 통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남영주 기자가 볼 때는 이 구속영장 결과 언제쯤 나올 걸로 보입니까? 아마도 조금 자정이나 이르면 오늘 나오겠지만 내일 새벽 늦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구속영장 심사 관련해서 4시간 한 5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오후 지금 7시 30분이 넘어서 끝난 건데 영장 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아마 서울 서부지법에 있는 그 부장판사, 차은경 부장판사님이신데 그 대면 심사 내용이랑 관련한 그런 기록들을 다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를 감안하면요, 오늘 밤 아주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심사 같은 경우에도 9시간 넘게 걸렸다. 이런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와서 서울 구치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영장 심사는 끝난 거고요. 이제 판사가 이 심사에서 이뤄진 내용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 그리고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주장한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남 기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이 영장 발부 여부 그 결과를 듣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TV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일단 앞으로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좀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각이 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새벽에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시 한남동에 있는 관저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영장 발부 여부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밤 늦게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법무부 호송 차량 앞뒤로 경호 인력들이 붙어 있고요. 오늘 오후에 이 법원에 출석했을 때처럼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차량을 타고 따라 붙으면서 현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기각이 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새벽에 풀려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앞으로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현재 차량들 이어가고 있고 모터사이클을 탄 뒤에 경호 인력들, 경찰 인력들이 붙어서 지금 한강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서부 지법에서 있었던 영장 심사가 끝나고 현재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요, 현재도 많은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요, 이 표지판을 보면 한남대교, 원효대교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그 호송 차량과는 아주 가깝게 붙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4시간 50분, 그러니까 5시간 가까이 있었던 영장 심사가 끝나고 이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 대면 심사 내용과 함께 기록을 검토한 뒤에 이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오후 7시 가까이 돼서 끝난 상황이라서요. 영장 심사가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남영주 기자가 말해 준 대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등장하니까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몰려있던, 아까 이제 보도에 보내드렸을 땐 경찰 추산, 비공식 추산인데 4만 명 넘게 모였는데 그 지지자들이 굉장히 연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지금 볼 때는 교통 통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죠, 남영주 기자? 네,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인력이 경호를 하고 있고 또 교통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있는 그 경호 차량에 경호원들이 타고 있고요. 올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호송 차량을 타고 지금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호송차 뒤로 경찰 경호 인력들이 붙어 있습니다. 서울구치소로 가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법원에 출석할 때,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올 때는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서 약 18km, 그러니까 20km 정도의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30분 만에 오게 됐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특보 내용으로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만약 지금 이 정도의 속도라면요, 어느 정도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까? 아마 아까와 비슷한 속도라면은 30분 정도 걸렸으니까요. 8시 전에도 도착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서부지법으로 올 때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차량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 차량인 줄 알고 엄청 응원이나 환호나 또 가지 말라고 저지도하는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였었기 때문에 일부 그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를 에워싸고 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4시간 50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 끝이 났고 현재는 이제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면 심사 내용과 함께 기록을 검토한 뒤에 영장 발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도착을 하게 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차은경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요,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더 받게 되는 거고, 기각이 되면 그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이르면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관저로 바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있는 호송차 그리고 앞뒤에 붙어 있는 경호 차량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심사는 오후 7시가 다 돼서 끝났는데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아마 법원의 이 판단은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 지켜봐 주시면서요, 저희도 관련된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현재 호송차를 타고 이송 중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대기할 예정입니다. 아까 법원에 왔을 때처럼 많은 경호 인력들이 앞뒤로 붙어 있습니다. 자, 오후 8시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7분 뒤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왼쪽 화면, 지금 현재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뉴스A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